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다시 경기 침체를 강조한 파월 연준의장, 증시 고점에 징조가 보이는 것일까? 달러 채권 환율 모든 것을 체크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복들이 다 돈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의 경제 상태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의 사건인 Great Recession, 대공황과 비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경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게 되면 지금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요일에 뉴욕 경제클럽의 화상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의 미국 경제 상태가 강력한 노동시장과는 꽤 거리가 멀다라고 했습니다. 노동시장이라, 노동시장 하면 여러분 실업률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팬데믹 때 14.8%까지 올라갔다. 2021년 1월 달에는 6.3%로 많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경제가 강력한 노동시장과 거리가 멀다뇨?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다룬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어가 많아 보이지만 제가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연준은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과거의 확장으로부터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되돌린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의 실업률은 과소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어라? 지금의 실업률에 조작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지금의 실업률은 많은 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달 실업률은 6.3%가 아니라 거의 10% 가까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팬데믹 때 실업률이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의 실업률은 여전히 10%대야. 우리는 여전히 경제 위기 상태야. 제발 조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파월 연준의장이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회복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월 형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강력한 소비 증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그러한 가격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크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된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세계 경제 수장인 파월 연준의장은 이거 다 꿈이자 신기루일 뿐이다. 지금은 경제 위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Great Recession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파월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최악의 대공황 상태보다 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달은 경제 위기 이전, 즉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이때보다 1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상태가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대공황 때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월 형님의 말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용에 도달하거나 머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 그의 발언은 초강력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 10일 수요일 사람들은 파월 연준의장이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파월 연준의장이 돈을 많이 풀겠다 이런 말에 집중을 더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 설명드리면서 그의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과 공무원들은 바이든의 경제 부양책이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닐지 이것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월의 정책 이반자들은 그러한 우려를 떨쳐버렸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어차피 경제는 회복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실제로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꾸준히 상승하면서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고 있잖아. 그럼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어떻다, 이렇다 이런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저는 10년물 채권금리, WTI 유가, 달러 인덱스, 빅스 변동성 지수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면서 과연 파월 연준의장이 말한 대로 지금 경제 위기 상태인지 아니면 경기 회복기인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10년물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유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바이든의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 때문인데요. 경기 부양책이 펼쳐지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공급 증가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발행된 채권을 누가 사줄까요? 바로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어서 정부 그리고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공급 증가는 즉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 세계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유의 가격, 즉 WTI 유가는 상승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었던 2월 10일 그 당일 이러한 4가지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됩니다. 그날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으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사람들은 채권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매수한 것이겠죠. 그리고 채권과 함께 강력한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달러, 이것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 그 당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연설 막바지에 파월 연준의장이 앞으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달러 인덱스는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도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는 위아래로 크게 요동을 쳤고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장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의 연설이 있었던 그 당일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월 연준장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당일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의 완화적인 돈풀기 발언 이후로 증시는 아랫꼬리를 달고 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볼 때 대공황까지 언급한 그의 발언은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지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발생한 하나의 이벤트를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날 발생한 사건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옐런 연준의장, 아니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죠. 또한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을 만나서 경기 부양을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구제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서 초당적 지지를 당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집권 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은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계속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서로 합의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모두를 설득하면서 차례차례 진행하는 게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번 달 안에 하원에서 새로운 부양책이 가결되고 3월 중순 전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문단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은 그간 지수가 상승해온 만큼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 만큼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일정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의견에 저도 충분히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조정이 언제 나올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많은 분들에게 증시에 편승해서 이러한 상승을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바이든의 발언, 이 발언이 있었던 2월 12일 여러가지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경기 부양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봅니다. 보통 경기 부양책이 이슈화되면 채권 금리와 유가는 상승하고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달러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나머지 지표들은 무난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동성 지수 빅스는 20 아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경기 부양책에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기사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경기 부양책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무덤덤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장은 그게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는 크게 하락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딱 터지면 달러 인덱스는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요. 그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파월 연준의장이 말했던 대로 미국 자체도 경제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지금 바다 건너 독일에서는 전면 봉쇄, 락다운을 3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죠. 물론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의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것은 유로화 약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약세는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유럽만 보면 달러는 강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꾸준히 달러를 찍어내면서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이것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달러 인덱스는 좀처럼 상승하기도 어렵고 좀처럼 하락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WTI 유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현재 60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공격한 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이날 공표한 것이 중동 내 갈등을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골드의 차트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와 골드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 이것은 시장이 중동 정세 불안을 크게 악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의 유가 상승은 중동 정세 불안보다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경제 회복을 조금 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가지 지표를 종합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물 금리 WTI 유가는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경제 회복의 지표이자 시중 금리를 나타내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 중인 것으로 봐서 지금은 파월 연준의장이 말한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세요. 만약에 파월 연준의장의 말처럼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처럼 지금 시장이 평가되었다면 빅스가 위로 완전히 훅 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빅스는 지금 극도로 안정화되면서 현재는 20 이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악재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악재였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것 또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하면서 흡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힐드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쓸 수 있는 금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표현들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극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형 지수, 러셀 지수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펙에서 원유의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아직은 경제 회복이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전망만 하고 있을 뿐이죠. 반대되는 여러 의견이 많은 만큼 긍정적인 의견도 보시고 부정적인 의견도 보시면서 이러한 황금 시기에 수익을 다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